안녕하세요. 2023년 4분기 PYSR 발표를 맡은 J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유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논문은 Null Text Inversion for Editing Real Images Using Guided Diffusion Models라는 논문으로 CVPR 2023에서 구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디퓨전을 사용한 텍스트 이미지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인버전 메소드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현재까지 246회 인용수를 갖고 있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 5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오버뷰, 그 다음 백그라운드, 메소드, 애블레이션 스터디,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최근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텍스트 가이드 디퓨전 모델은 강력한 이미지 생성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실제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 먼저 의미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사전 훈련된 모델 도메인으로 인버팅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문은 그런 인버전과 관련된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피버털 인버전 그리고 널 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기존의 인버전 메서드보다 높은 재구성 성능을 보였습니다. 피버털 인버전 같은 경우 DDIM 베이스드 트래젝토리 위에 각 타임스탬프별 중간 결과물들을 피벗으로 삼아서 여러 노이즈 벡터를 최적화하는 기법이고, 널 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나오는 이 언컨디셔널 파트를 널 텍스트로 초기화시켜준 이후 해당 부분의 웨이트만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해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이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들의 사전 지식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생성된 이미지가 아닌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프롬프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버전 메서드를 제안한 것이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다음은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정보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는 논문에서 피벗터 인버전 과정에서 피벗으로 놓는 이 DDIM 트래젝토리를 설명하기 위한 DDPM과 DDIM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두 논문의 경우 디퓨전 모델에 의해 있어 가장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원 논문 혹은 다른 정리된 글, 영상을 보고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DDPM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퓨전 방법론은 쉽게 원본 인풋인 x0에서 완전한 가우시안 상태인 xt까지 이 스케줄러에 의해 조금씩 노이즈를 더해 완전한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상태로 진행하는 포워드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역으로 진행하는 디노이징 과정인 리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때 DDPM에선 이런 프로세스 자체는 XT는 이런 직전 타임 스텝인 XT-1의 의존적인 마코비안 프로세스로 정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후속으로 공개된 이 DDIM 같은 경우에는 이 DDPM의 변형으로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아래 수식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랜덤한 노이즈를 조절하는 부분인 이 시그마 T 부분을 0으로 좀 조절하게 된다면은 이 직전 타임 스텝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런 non 마코비안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t에 대해서 이제는 x0랑 xt를 알게 된다면은 고정된 xt-1을 알 수 있는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단계가 되어서 이런 기존 DDPM보다 더 빠르고 더 일관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버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전이라 하면은 이 실제 이미지를 해당 이미지 생성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생성 모델이 실제 이미지를 어떻게 인코딩하고 또 제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유저가 원하는 특정 애트리뷰트의 다이렉션만 찾아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나오는 이 DDIM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에서 약간의 오류가 도입되지만 이 텍스트 가이드와 같은 이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DDIM 인버전이 가이드를 주는 이 Classifier Free Guidance CFG와 결합될 때 오류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DDIM 인버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마다의 작은 오류들은 일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 가이드 합성에서 이 CFG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작은 오류들이 단계를 거칠수록 증폭되게 됩니다. 이 CFG는 이 모델이 텍스트 조건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초기 오류가 텍스트 조건과 관련된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점점 더 크게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이 누적 오류는 최종 이미지의 품질을 상당히 많이 저하시키고
원하는 텍스트와의 설명과의 일치도를 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얘기한 Classifier Free Guidance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먼저 Classifier Guidanc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립스 2021년도에 나온 Diffusion Model Speed Scans on Image Synthesis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생성 모델이 가이드에 따르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분류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건에 따르는 조건부 모델들은 이 조건부 확률 py 기분 x를 샘플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 log py 기분 xt에 대한 추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베이지안 룰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식을 두 가지 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앞텀 같은 경우가 그 x given y 즉에 해당하는 이 classifier gradient, 즉 분류기를 추가로 학습해야 되는 이 term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classifier guidance 같은 경우 추가로 분류기를 학습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속으로 2022년도에 나온 이 classifier free guidance 같은 경우 해당 classifier gradient를 또 베이지 룰을 이용해서 이 conditional diffusion 모델과 unconditional diffusion 모델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으로 변형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추가적인 분류기를 학습하지 않고도 특정 클래스 또는 특성을 갖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 논문 null text inversion에 대한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안한 pivotal inversion입니다. 이 pivotal inversion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의 다른 인버전 연구들, 뭐 texture inversion이나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버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이미지의 개념을 이 모델의 잠재 공간에 매핑하기 위해서 매 반복마다 무작위의 작은 벡터를 뽑아가지고 이 작은 벡터를 단일 이미지 정답값에 대해 매핑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뭐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랜덤한 타임 스텝을 이제 설정해서 해당 타임 스텝에 얼마만큼 노이즈가 꼈는지 이런 노이즈 프레딕션 방향으로 이제 0에서 t까지 이 타임 스텝에 대한 모든 자본 벡터를 최적화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 널 텍스트 인버전 논문에서 제안한 이 피버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값을 이런 이미지 정답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이 DDIM 인버전 과정을 이제 정답으로 두어 피벗으로 두어 가지고 해당 과정의 중간 결과물들을 이제 정답으로 두어 이 차이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 피버털 튜닝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안한 이 널 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부분을 보면은 이게 컨디셔널 부분이고 언컨디셔널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 언컨디셔널 부분 자체를 초기화를 이 널 텍스트 임베딩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해당 부분만 최적화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모델의 기본적인 웨이트, 이 컨디셔널 모델의 웨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드려주지 않고 이 프로즌을 시켜준 다음 이 언컨디셔널한 부분만 이제 널 텍스트 임베딩으로 초기화해준 다음에 이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타임 스텝에서 쓸 매 타임 스텝마다 최적화된 이 언컨디셔널 부분, 즉 널 텍스트 임베딩으로 업데이트된 부분을 이제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겨줘가지고 이제 다음 타임 스텝의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직전 타임 스텝에 이 최적화된 널 텍스트 임베딩을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당 논문의 실험과 각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제 실험을 진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한 실험에 대한 실험 세팅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MS 코코 데이터셋에서 100장의 이미지와 그의 캡션 페어를 사용하였고요. 기본이 되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number of iteration, 그리고 각 디퓨전 스텝마다 반복한 횟수는 1에서 20회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해당 모델은 싱글 A100 GPU 한 장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어퍼 바운드로 두는 거는 VQA, VQ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전반에 붙어 있는 이 오토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지를 그냥 레이턴트로 바꾸고 후에 이 레이턴트를 다시 이미지 단으로 변환하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이제 만약 성능이 높은 인버전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냥 순수히 오토 인코더를 태우고 다시 이를 디코딩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고, 이제 로어 바운드 베이스라인으로 비교하는 것은 DDIM 인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DDIM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피버털 인버전이랑 널 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추가로 더한 거기 때문에 해당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얼마나 성능이 높아졌냐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 DDIM 인버전을 로어 바운드 베이스라인으로 비교하여 해당 모델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비교 실험 결과의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 비교 실험 결과를 이제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게 나아졌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널 텍스트 인버전의 결과입니다. 널 텍스트 인버전과 이 제가 앞서 말했던 베이스라인으로 삼았던 DDIM 인버전, 그리고 단순히 VT 오토 인코더만 태웠던 이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물의 PSNR 수치를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DDIM 인버전보다는 이 초록색 선 널 텍스트 인버전의 결과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250 이터레이션 이후 약 500 이터레이션까지 갔을 때 이제 1분 57초밖에 안 걸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또 이런 500번의 이터레이션 이후에 그 나오는 성능을 보게 된다면은 이 VQOT 인코더를 단순하게 태운 이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랑 동일한 수준의 PSNR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00 이터레이션 만에 거의 이제 VQ 오토 인코더에 준하는 이 성능이 나오게 될 때까지 이제 수렴도를 이제 기존의 다른 인버전 결과들, 뭐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텍스처 인버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 수렴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랜덤 피벗과의 비교인데요. 랜덤 피벗이라고 하면은 해당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 표시로 나타낸 것으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 널 텍스트 인버전 결과와 이 랜덤 피벗의 결과 차이는, 이제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피벗털 인버전의 그 기여도를 보기 위해서 이제 피벗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DDIM 베이스 트래젝토리의 이제 중간 결과물들을 정답값으로 비교해서 이를 각각의 그 중간 결과물들과 비교해서 이를 옵티마이제이션 한 결과고, 이 랜덤 피벗 같은 경우에는 이 DDIM 베이스 트래젝토리가 아니라 그냥 싱글한 랜덤 트래젝토리를 사용하여 이를 정답값으로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노이즈 벡터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았을 때 확실히 이제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빠르게 수렴을 하고 또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거에 반해 이 랜덤 피벗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또 이제 수렴 속도 또한 상당히 늦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robustness to different input caption, 즉 이제 인풋 캡션과의 인버전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를 측정한 건데요. 이 저자들은 이 논문 이 널 텍스트 인버전 자체가 이제 텍스트 베이스드 이제 인버전이다 보니까 이 텍스트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텍스트가 잘못되면은 이 모델의 성능이 일그러지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인풋 텍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로버스트하다고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 인풋 텍스트를 랜덤하게 바꿨을 때의 결과에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랜덤 캡션을 넣은 거고, 이제 초록색 부분이 이제 원본 이제 제한한 모델이 있는데요. 이렇게 캡션을 이제 랜덤하게 바꾸더라도 이 수렴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 그리고 초반부 성능이 조금 하락할 뿐, 이제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이 성능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널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 인풋 텍스트의 로버스트한 인버전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비교 실험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널 텍스트 임베딩입니다. 글로벌 널 텍스트 임베딩 비교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널 텍스트 인버전과의 옵티마이제이션의 반복 방식의 변경에 따른 이제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제 좌하단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널 텍스트 인버전의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우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 실험을 위한 글로벌 널 텍스트 인버전의 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포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데 이 포문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논문에서 원래 제안한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타임스탬프 안에서 이제 n번의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 널 텍스트 인베딩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된 널 텍스트 인베딩을 다음 타임스탬프에 넘겨주어 이를 바탕으로 또 그 다음 타임스탬프의 널 텍스트 인베딩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글로벌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타임스탬프 주기를 다 돌고 나서 그렇게 업데이트된 타임스탬프를 이제 다음 이터레이션에 넘겨주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젠 타임스탬프 주기를 반복을 n번 최적화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결과가 이제 보라색의 결과, 이 글로벌 널 텍스트가 보라색, 이런 널 텍스트 인버전 자체가 초록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렴 속도 또한 그렇고 이제 수렴의 결과 또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상당히 리컨스트럭션 퀄리티가 널 텍스트 인버전보다 현저히 낮고 또 이 수렴 속도 또한 엄청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글로벌 널 텍스트 인버전 방식으로 최적화하는 것보다 하나의 타임스탬프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해 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방법은 이런 텍스처 인버전과의 비교인데요. 이제 텍스처 인버전과 널 텍스트 인버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 피벗 인버전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비교를 해서 이제 정답과 비교를 해서 이 노이즈 벡터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경우 이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타임스탬프의 중간 결과물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면 이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그, 그 노이즈 벡터들을 모두 다 이제 최적화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PSNR 수치로 보았을 때 기존 이번에 제안한 널 텍스트 인버전보다 성능상으로 그리고 또 수렴 속도 또한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이제 리설트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이런 그 디퓨전 모델들 중 에디팅 하는 방식의 결과물보다 이 결론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클립 스코어 또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텍스트 가이드와 이제 결과물들의 이제 얼마나 얼라인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기존의 방법인 SD 에딧에다 이제 SD 에딧 플러스 널 텍스트 인버전 과정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클립 스코어가 엄청 높게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널 텍스트 인버전 논문에 대해 이제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리미테이션의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이 타임 리미테이션입니다. 이제 인버팅 과정에서 이제 1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제 이후에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에디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10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요즘 현행으로 나오는 뭐 LCM 로라 같은 방법론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느린 속도로 이제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적용하기에는 좀 성능은 좋지만 부적합한 이제 타임 소모가 타임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과 이제 동일한 그 구글에서 내놓은 이 프롬프트의 리미테이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이턴트 단에서 이게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레이턴트 단을 다시 이미지로 바꿔주는 이 BQ 디코더의 한계로 결론적으로는 뭐 인간의 얼굴에 관련된 이런 아티팩트를 만질 때는 좀 의도치 않은 일부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이런 바이어스가 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컨클루션을 얘기해 주자면은 이 단순히 이제 피벗 인버전 그리고 널 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같이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에 그냥 단순히 코드 몇 줄로 이제 추가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론, 간단한 방법론을 제안해서 기존 이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에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성능이 높은 이런 널 텍스트 인버전 기법을 제안한 게 가장 큰 이런 컨트리뷰션이라 생각하고 앞서 얘기했듯 이제 구글 이제 동일한 논문에서 발표한 이 프롬프트 방법론을 이제 실제 이미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